예, 중대본 제1통제관입니다. 지금부터 7월 16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476명, 해외 환자는 60명으로 총 1,53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71명, 사망자는 1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역학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군, 경찰 등 647명이 배치되어 업무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중앙부처 공무원 49명을 서울시 보건소에 추가로 지원해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가 확대됨에 따라 군 인력 95명을 행정 인력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과 경찰,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단 검사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검사량은 총 154만 건으로 그 전주에 비해 29%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31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운영 중이며 평일, 휴일 연장 등을 통해 검사를 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사 여력은 충분합니다만서도 각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시 검사소를 확대하고 선저 검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즉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무더위에 고생하고 계신 현장 검사소와 진료소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근무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냉반기, 추가 인력 등의 지원도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자원도 지속적으로 확보합니다. 오늘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는 3,000여 병상, 간뼈 전담병원은 900여 병상,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300여 병상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서울시에서는 2개소 400여 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지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유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를 비수도권은 단계 격상을 시행했지만 아직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저녁 6시까지는 4명,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사적 모임을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는 유행 상황에 따라 사적 모임 제한이 별도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나 국민들께서 알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중대본부장의 제안에 따라 각 지자체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인까지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 방안에 대해 지역내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지자체 의견이 모아지면 다시 결정할 예정이며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유행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주 2회, 현재는 주 2회입니다. 4회로 확대하고 부처 간, 지자체 간 논의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중대본 브리핑도 주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소관시설과 방역 현장에 대한 수시 점검과 간담회를 통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시설은 4단계에서는 비대면입니다. 현재는 비대면 이후의 예배에 대해서 참여 인원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도권 지자체 건의가 있어 저희가 이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 인력은 영상, 조명 등 기술 인력과 설교자를 포함하여 최대 2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신자들의 예배 현장 참석은 금지되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룹운동, 헬스장의 방역 수칙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협회 의견을 들어 보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역 수칙대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제한하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의 방역관리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원 중 환자 발생 시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또한 탈의실, 휴게 공간 등 사업장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 방안을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논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 수칙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방역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해외 예방 접종자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제도 변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랍에미레이트발 예방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소 발급을 중단합니다. 이 국가에서는 예방 접종 후 격리 면제소를 발급받은 입국자의 여러 명이 입국 과정에서 확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예방 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소 발급을 중지한 국가는 총 22개 국가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말은 수도권 4단계 적용에 따라 예배, 법회, 미사 등의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대면 예배를 계획하고 계신 종교실이 있으시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은 안전한 비대면 예배로 시행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종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국민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약속과 이동을 줄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화요일 전국의 이동량은 3,160만 건으로 지난 화요일에 비해 2.4%가 감소했고 3주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이동량은 1,650만 건으로 지난주보다 11%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1,510만 건으로 지난주보다 9%가 오히려 증가를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약속과 모임을 줄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주말도 최대한 약속과 이동을 줄여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약속과 모임을 연기하고 타 지역으로서의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하면 이번에 4차 유행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비수도권 사적 모임 4인 제한 단일화, 비수도권 오후 6시 이후 모임 제한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거리두기 강화안을 검토 중인 내용인지 시점이나 확진자 규모 등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준비 중인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도권에서 한 75% 정도, 비수도권에서 25%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정체 상태이긴 하지만 비수도권이 점차 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중대본부장이신 총리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지금 그 4인, 6인, 8인 여러 가지로 혼란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혼동을 느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기준을 저희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에 지자체와 함께 이 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논의해서 다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직장 내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직장 방역 수칙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재택근무 비중은 직장 규모별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등 직장 방역 수칙 위반 때에는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택근무 비율은 30%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처럼 각 사업장의 특색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재택근무 비율을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용이한 사무직 중심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재택근무가 좀 어려운 특성의 사업장들이 있어서 그 사업장들마다 일률적으로 획일적 기준을 정해서 재택근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30%를 적정 수준으로 권고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경총이나 이 사업장 단체들을 비롯해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활성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IT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분들이 재택근무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반면 좀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장들이 지금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 등을 중심으로 사업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하면서 특히 고위험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가 미흡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의 그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현장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님 질의입니다.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지난주보다 9%가 늘었는데 원인이 여름 휴가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 그 신선미 기자님 말씀처럼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브리핑문에 드린 것처럼 전국은 2.4%가 3주 연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11%가 감소에 비해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9%가 지난주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도 휴가도 있을 것 같고 다 지방으로 이렇게 많이 가셔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좀 논의를 하고 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일보 임소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네, 사전 질의랑 브리핑 통해서 조금 답변이 된 것 같긴 한데 추가 답변 있으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일 중대본 백브리핑에서는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일관되게 격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역별 유행 양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전국적으로 4명까지 단일화해달라는 요청, 그러니까 중대본 회의에서 총리 발언으로 요청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비수도권도 사적 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면 사실상 전국이 거리두기 3단계 이상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데 전날 지역별 조치 유지의 입장과 정반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사실은 자율과 책임에 따라서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가 비수도권의 그런 단계라든지 또 조치를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는 수도권은 좀 정체 상태에 있지만 특히 그 비수도권의 인력이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4명, 6명, 8명 많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혼동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말씀을 주신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견을 들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서로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KBS 민정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가치료 확대를 건의했는데 이에 대한 방역 당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예, 자가치료에 대해서는 저도 금방 서울시장님께서 10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지금도 자가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환자에 대한 대응 체계는 일단 경증 같은 게 생활치료센터 또 중증 같은 게 전담병원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해서 보호하는 것이 저희 기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세 미만의 아이가 확진이 됐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확진이 됐는데 아이들이 12세 미만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금도 일부 자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논의가 한번 그 의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 같은 경우에 경증 같은 경우에 이렇게 1인 가구 이런 것도 다양하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가 델타 변이에 대한 시노백, 시노팜 백신의 예방 효과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예방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면제한다는 것은 방역을 흔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정부는 WHO가 승인한 백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효성, 안정성이 검증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이들 백신이 승인을 받은 시점은 델타 변이 대유행 전이라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저께 브리핑에서도 한번 이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백신의 유효성과 그러니까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으로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한 지금 질의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백신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WHO의 이 긴급 승인을 그 기준점으로 삼고서 백신을 다루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델타 변이 등에 대한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에 대한 좀 데이터들이 좀 국내외적으로 분석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조 하에서 구체적인 좀 문의는 질병관리청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MBN 강재묵 기자님 질의입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4단계에서도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오후 6시 이후에도 33명이 모여 조기 축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저녁에 3명 이상 공원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도 막는 가운데 방역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만약 체육시설 이용 중 턱스크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에게 적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 시설을 운영하는 구청이나 영업주 혹은 이용자에게도 강력한 조치가 병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 질의는 우선 스포츠 영업시설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팀 스포츠를 하는 경우 이 팀 스포츠에서 사적 인원 기준을 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당구라든지 볼링 같이 2인까지를 맞출 수 있는 경기에 대한 예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런 스포츠 이 임대 시설들에 대해서 우선 국공립 시설들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단 조치하여 이 임대들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설 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고 있고 이 스포츠 자체의 이 형성 자체가 이 관리 자체가 24시간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이러한 운동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턱스크 등의 어떤 마스크 등의 착용 여부나 방역 수칙의 준수 여부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위반 시에는 좀 엄정한 벌칙에 처할 예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특별점검단 등을 통해서 현장 상황들의 이행력을 점검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약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부분들이 다수 발견된다 그러면 이런 방역수칙들은 다시 조정돼서 거기에 따른 엄격한 방역수칙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들이 병상 배정까지 2, 3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병상과 환자 이송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도 저희가 환자 병상 체계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생활치료센터 경증은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3,481 병상이 가용 병상이고 수도권에 2,938 병상이 지금도 여유는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우리 이해수 기자님 말씀처럼 2, 3일간 기다리게 되는 것은 현재의 그 시스템의 체계가 보다 정확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되게 되면 확진된 다음에 우리 역조관이 가가지고 그 역학조사를 꾸미게 됩니다. 어디가 아픈 것인지, 기저질환은 없는 것인지, 또 접촉자는 없는 것인지 한 다음에 그 역학조사서하고 선별 검사를 통해서 바로 수도권 대응센터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주게 되면 수도권 대응센터에서는 경증은 생활치료센터로, 또 중등증은 전담병원으로, 그리고 체중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으로 한 다음에 배정을 하고, 그 뒤에 시군구에서 이제 구급차를 통해 가지고 배정된 병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확진이 되게 되면 그 뒤에 역조관 꾸리는 그 단계에서 보통 하루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되게 되면 그날 역조관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조관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수도권 공동 상황실에서 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약 하루쯤이 소요가 됩니다. 빠르게 되면 사실은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이틀쯤은 걸리게 되지만 지금도 한 20% 정도는 당일 확진, 당일 배정이 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당일날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이틀 정도는 늦게 되면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한국일보 임소영 기자님과 한국경제 이선아 기자님이 비수도권 5일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한 발표를 언제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오늘 안에 발표되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오늘은 지자체 담당 국장들과 오늘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손인혜 국장이 같이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지자체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지자체 단체장님들하고 또 결정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다시 통보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되면 아마도 일요일 날 발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을 완화하는 거리두기 개편 적용 2주 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비수도권의 경우 개편의 적용 자체가 성급했던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는 질의입니다. 이게 좀 구별하셔야 될 부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사회적 규제 틀에서 규제 틀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다중이용 시설과 그리고 행사 등에 대한 규제는 현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은 생업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전부 10시에 문을 닫아야 된다든지 어떤 시설은 운영이 안 된다든지 등등 생업 자체에 좀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편차를 무시하고 생업시설의 운영들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나 혹은 그 지역의 수용성의 문제에 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규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이 방역을 좀 규제하는 장치인데 이 부분들이 다소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가급적 이 부분들을 국민들의 혼선이 좀 최소화되도록 통일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은 거리두기 전체 체계를 하나의 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적 모임 규제에 대해서만 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부분들을 만들 수 있을지를 좀 논의할 예정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전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함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김지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가검사 키트가 위험성 판정으로 인해 조용한 전파를 일으켜 4차 유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확진자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PCR 검사가 되겠습니다. PCR 검사가 가장 정확하고 말씀 주신 대로 위음성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 보완적인 상황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제가 한 3일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요양병원에서 우리 확진자들이 24명이 나온 사례가 있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아주 매우 특이하게 병원에 왔던 환자의 가족분이 자가검사 키트를 확인해서 거기서 양성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PCR로 검사해 보니까 거기서
많은 환자가 나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자가검사 키트는 보완적인 상황에서 지금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질병청에서는 시노백, 시노팜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입니다. 중대본의 이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에 대한 입장은 어제 제도 전반에 대해서 밝힌 것과 같이 위험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판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이 조금 어려워서 위험성 검토 단계라. 일단 아무튼 질병관리청에서는 현재 돌파 감염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황과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백신을 접종하고 난 다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감염이 생기는지, 그리고 감염이 생길 때 변이에 있어서의 감염이 발생하는 율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등을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발생 등을 계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이 돌파 감염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들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야지 이 격리 면제 조치의 변동에 대해서 어떤 변이에 대해서 어떤 백신들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러한 이 상황에 대한, 그리고 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 여러분, 현재 수도권에는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 플러스 알파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비말로 전파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변 지인에게 전파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상황에서 감염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최대한 만나는 사람을 줄이고 밀집, 밀폐된 3밀 공간을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주말에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방역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 종사자들, 방역요원들, 의료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4단계는 2주 동안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짧고 굵게 해서 반드시 이번 유행을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